1편에서는 2024년 1월에는 207만원을, 6개월이 지나서는 245만원을 받고 있는 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제가 만든 이 엑셀을 이용해서 저의 월급을 분리시키는 것을 보여드렸고, 2편에서는 저의 본업은 무엇이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8살에 2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세가 60만원이나 하는 원룸으로 독립하게 된 이유와 1편에서 보여드린 월세를 내기 전의 월급 관리와 현재 월세를 내고 나서부터의 월급 관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월세가 60만원인데 지금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월세를 20만원 줄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리해서 독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출퇴근 시간 줄여봤자 얼마나 줄인다고 변변치 않은 월급에 벌써 독립을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집에 가는 전철을 하나 놓치면 배차 간격이 30-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길면 왕복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독립한 지금 걸어서 회사까지 왕복 20분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어디에 살길래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저의 본가와 직장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장은 서울에, 본가는 경기도에서도 더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본가를 가려면 경기도에 있는 시 하나를 넘고 시 하나를 더 넘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멀면 애초에 집 근처로 직장을 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본가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첫 직장에 다녔던 경험 때문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복 3시간, 길면 3시간 30분이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첫 직장이 잠실역 근처에 있었어서 그때는 기본 왕복 4시간이었고 전철을 놓치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첫 직장에다가 군대 전역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이 정도 출퇴근 시간은 버틸만 하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에서 자격증 공부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덕분에 첫 직장을 다니면서 승강기 기능사, 산업기사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었죠. 책도 상당히 많이 읽을 수 있었고요. 이때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결정했을 때도 3시간 정도면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하며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하자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때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뭔가 나이가 든 느낌? 어쨌든 출퇴근 시간을 예전처럼 잘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출퇴근 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을 활용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월 60만원을 내고 확보한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보수적으로 하루에 2.5시간씩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이면 12.5시간, 한 달이면 약 50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8분 영상 기준으로 보통 2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0시간이면 한 달에 영상을 2.5개씩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60만원을 내면서 영상이나 엑셀을 더 만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독립한 짜잘짜잘한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99%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함이어서 제가 독립한 이유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를 내고 나서 월급 관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 20만원을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비법은 없고 회사의 이야기를 잘해서 회사에서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집이 머니까 기숙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는 없지만 회사 동료 1명이랑,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2명에서 같이 방을 구한다면 월세의 절반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 이사를 할 때 회사에 이야기하니 흔쾌히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저 혼자 방을 구했는데도 3분의 1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6개월 된 직원이니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지원해준 걸 보면 제가 그래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회사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숨통이 많이 트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여드릴 월급관리 변화를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월세를 내게 됐다고 해서 1편에서 보여드렸던 월급 분리 비율을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S&P 500 ETF의 평가 금액과 캐나다 여행을 위한 단기 목표 저축액입니다. 현재 나이, 은퇴 희망 나이, 기대 수익률, 현재 기준 희망 생활비, 예상 물가 상승률 모두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245만원을 입력하면 비상금 12만 5천원, 투자금 52만 9천원, 저축 및 생활비 179만 7천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비율대로 예산 시트로 가서 저의 9월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소득 항목에 월급 245만원과 월세 지원 20만원을 적으면 월 소득 합계는 265만원입니다. 이제 아래 예상 지출 내역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아까 월급 분리를 한 비율대로 작성했습니다. 비상금 12만 2,500원, S&P 500 투자금액 52만 9천원, 단기 목표인 캐나다 여행자금 46만 7천원, 그리고 저축금액 25만원은 청약통장에 10만원, 저의 교육비용 15만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생활비 항목입니다. 필수 고정비부터 입력해보면 보험료 16만 7,382원, 통신비 5만 5천원, 컨텐츠 비용 15만 5천원. 컨텐츠 비용은 매일 담배 살 돈으로 ETF를 사는 비용입니다. 블로그 서버 비용은 그동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그 블로그를 폐쇄하고 무료 블로그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자금은 매월 45,000원씩 갖고 있고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관리비까지 합쳐 총 634,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기본 월급인 245만원으로만 생활했을 때 저의 한 달 식비는 39,000원입니다. 추가 근무 수당은 없는 달도 있어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월세 지원 2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숨통을 트게 해주었습니다. 이 월세 지원 덕분에 저의 9월 식비는 13만 9천원 정도 됩니다. 생필품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바디로션, 샴푸, 건조기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일단 한 달에 10만원으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으면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 지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지출 가능 금액은 23만 9천원 정도인데 여기서 친구들 모임 두 곳에 모임 회비를 각 3만원씩 내야 해서 실질 생활비는 17만 9천원입니다. 여기서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수익이 10만원이라도 나온다면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8월에는 유튜브 수익 정상 기준 금액인 월 100달러를 넘지 못해서 9월에 유튜브 수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7만 9천원으로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추석 명절 상여금입니다. 설에는 10만원인가 20만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추석에는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만원만 받아도 저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상당히 적은 이번 9월이 쉽진 않겠지만 직원 식당에서 5,800원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라면을 원체 좋아해서 저녁 몇 개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본가에 갈 때 스팸이나 참치 같은 걸 좀 가져와야겠네요.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는 생활비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저의 소득에 비해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장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만합니다. 그래도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삶이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 매달 60만원을 내면서 아끼고 있는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소득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엑셀을 만지작거릴 때는 저의 생활비에 대해 그닥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뭉클하다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러네요. 뭐 그건 그거고 저는 저의 상황에 대해 전혀 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미라클 머니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 제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월급 관리 엑셀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급 관리 기능 외에도 생활비는 물론이고 반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기 같은 본인의 꿈을 위한 비용들을 위해서는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꼭 다음 영상을 보고 엑셀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월급 관리를 확실하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요약 첫 번째, 월급이 245만원인데 월세 60만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한 이유는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잘 쓰기 위함이다. 두 번째, 월세를 내고 나서 식비가 17만 9천원 밖에 되진 않지만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면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서 금방 식비를 늘려줄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